전 세계가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계획은 1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 최대 메가 허브 공항 건설이었죠.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돈으로 압도하는 중국, 정밀 기술을 앞세운 일본, 상업 제국 미국까지 선택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위기 때 곁을 지켰던 친구, 진심을 잊지 않았던 나라, 한국. 인도네시아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하늘길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경계선, 그리고 그 신뢰의 끝자락을 한국이 붙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소식은 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허브 공항을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자카르타 외곽에 연간 1억 5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항을 만든다니 건설업계에 있던 저로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중심이 되는 꿈을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죠. 발표를 지켜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2004년 쓰나미 때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헌신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아직 기억할까? 그 인연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는 시끄러웠습니다. 추진파들은 동남아시아 항공의 미래가 여기 있다며 환호했고, 보수파들은 재정 부담을 걱정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현지 언론을 매일 확인했는데 정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듯 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시각은 더 차가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네시아의 과욕이라 평했고, 블룸버그는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조롱했죠.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쓰나미 때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눈 나라인데 말이죠. 자카르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했어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기회라며 들떠 있었죠. 반면 수라바야나 반둥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자카르타만 좋은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 토론 장면이 뇌리에 남습니다. 한 의원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투자 효율성을 의심했고, 항공 전문가들은 수카르노하타 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건설업계는 달랐죠. 아시아 최고의 기술이 집결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어요.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 미국의 브랜드 앞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제안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발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어요. 4개국이 최종 후보로 올랐더군요.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이 먼저 화제가 됐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에 40년 무이자, 차관, 거기다 연간 2천만 중국 관광객까지 보장한다니까요. 그 조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열광했습니다. 꿈의 제안, 인도네시아 도약의 날개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현지 방송 인터뷰를 보니 한 관료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려 한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다. 일본의 제안도 강력했어요. 완벽한 자동화를 약속했죠. 로봇이 수화물을 처리하고 AI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미래형 공항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공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미국은 상업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쇼핑 천국을 만들겠다며
거대한 복합 리조트를 제안했어요. 카지노와 테마파크까지 포함된 계획이었죠. 미국 대표는 이 공항이 동남아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대부분 중국과 미국 제안에 기울었죠. 어느 고위 관료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는데 회의장 분위기는 더 냉담했다고 해요. 한국은 그냥 예의상 부른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중국은 물밑 작업도 활발했어요. 인도네시아 고위층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극진히 대접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상하이 공항을 직접 보여주며 똑같은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더군요. 일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정시 운항률을 자랑하며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항공청 관계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경제계 인사들을 공략했어요. 연간 80억 달러 수익, 30만 개 일자리 같은 화려한 숫자를 제시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자본도, 기술 자랑도, 상업성도 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특별함이 분명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 사정을 알게 된 건 현지 언론인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중국은 좋은 조건만 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의 자녀 유학을 지원하고 중국 내 투자 기회까지 제공했다고 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거예요.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폄하했대요. 과거의 인연만으로 현대 비즈니스를 하려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일본과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미국 측은 감성파리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데 그런 성과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우리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통부 한 간부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과거 인연 타령은 구시대적이야. 21세기엔 실리가 중요하지. 또 다른 관료는 한국을 초청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흐만이라는 교통부 과장이었어요. 2004년 쓰나미 때 한국 구조대에게 도움받은 가족을 둔 사람이었죠. 부처 회의에서 그가 벌떡 일어났대요. 20년 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한국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모욕할 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관료들은 냉담했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비즈니스 시대다라는 반응이었죠. 라흐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도네시아 문화교류관을 찾아가 쓰나미 당시 한국 구조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직도 그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발표 순서는 맨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중국이 첫 번째, 일본이 두 번째, 미국이 세 번째,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이었어요. 의도적인 배치였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맨 나중에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한국엔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 일본, 미국 제안은 연일 특집으로 다뤘지만 한국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드디어 한국 대표단의 발표일이 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정서윤 단장이 이끄는 우리 팀이 어떤 발표를 할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제안 뒤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발표장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미국 대표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게임은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서윤 단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숫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인천공항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차분히 보여줬죠. 승객들이 편안하게 쉬는 모습,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장면,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이었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빠른 공항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항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사람다운 공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단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지만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관료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함이 전혀 없네. 이게 21세기 공항 계획이야? 또 다른 관료는 자본력도 없으면서 감성팔이만 하는 군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정서윤 단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우리는 그 다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세계 1위 서비스 기록, 효율적인 동선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강조했죠. 중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대표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미국 대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건 시간 낭비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의 진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관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관료는 아예 졸기 시작했죠. 발표장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정서윤 단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정의 동반자에게 속도를 팔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팔지도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오직 하나, 진심입니다. 마지막 말이 발표장에 울렸지만 별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몇 명만 의례적으로 손뼉을 쳤을 뿐이었죠. 중국 대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일본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간단한 멘트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며칠 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뿐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질문도 없었죠. 회의장을 나서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분이 어떨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어요. 다음날 신문들은 중국의 파격 제안을 일면에 크게 실었고 일본과 미국의 계획도 상세히 다뤘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발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려울 때 함께한 우정이 의미가 있을까? 20년 전의 인연이 지금도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1번 남겨주세요. 며칠 후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각국 공항을 직접 시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초조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중국이었죠.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을 방문한 뒤 나온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차관이 기자들에게 말하더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공항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니 꿈만 같아요. 중국 측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위해 특별 전용기를 띄웠고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게 했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걸어놓고 환영식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감탄한 건 중국 공항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체크인부터 수화물 처리, 보안 검색까지 모든 게 무인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고 하더군요.
중국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그대로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푼의 추가 비용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단 중 한 명인 바유라는 관료가 우연히 중국 측 비밀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후 공항 운영권과 항공 관제권은 자동으로 중국에 이양된다. 필요시 중국 군사 기지로 전환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죠. 바유 관료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선물일까? 아니면 30년 뒤 우리 하늘을 빼앗기려는 계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인도네시아 관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나중에 협상하면 된다거나 30년 뒤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어요. 화려한 조건에 눈이 멀어서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측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위해 성대한 만찬까지 열었어요.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 자리에서 중국 항공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로 연결된 오랜 친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그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갑시다.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언론 인터뷰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바유 관료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호텔 방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조부가 독립을 위해 싸운 이야기, 아버지가 2004년 쓰나미 때 겪은 고통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낸 조국의 하늘을 30년 뒤에 남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바유 관료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문득 한국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어려울 때 함께한 한국은 절대 이런 배신을 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국의 조건이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관료들이 중국 선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바유 관료 한 사람만은 끝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받았던 화려한 환영식은 없었어요. 대신 인천공항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환영 현수막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과 인도네시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중국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익숙해진 눈에는 인천공항이 소박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동선 설계가 눈에 들어온 거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게이트까지의 거리, 휴게 공간의 배치, 모든 게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놀란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죠. 인천공항공사 이재훈 과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는 특별히 모십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모두 멈춰 섰어요. 바유 관료가 이재훈 과장에게 물었어요. 정말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재훈 과장은 주저없이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20년 전 쓰나미 때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인천공항의 각 시설을 돌아봤어요. 중국 공항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휴게 공간에 편안한 의자들, 깔끔한 화장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보안 검색 직원도 모두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자 젊은 직원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본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정말 놀랐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차관이 이재훈 과장에게 물었어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이재훈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죠.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그냥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공항 내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맛본 인도네시아 관료들은 이런 따뜻한 맛은 처음이다라고 했어요. 음식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식당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2004년 쓰나미 당시 한국 구조대원들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어려울 때 함께한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몇몇 인도네시아 관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이오 관료는 아예 훌쩍이기 시작했죠. 우리 삼촌도 저때 한국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도 감정이 북받쳤나 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기억해 주다니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죠. 화려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 견학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공항을 떠날 때 이재훈 과장과 직원들이 나와서 배웅했어요. 그때 이재훈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도네시아 관료들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차 안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바유 관료가 조용히 말했죠. 이것이 진짜 친구의 마음이구나.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고 드디어 최종 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진심이 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다고 해요. 15명의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았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죠.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은 예상대로 중국을 지지했어요. 중국의 제안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무상건설에 40년 무이자, 차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관료들이 많았어요. 인도네시아 항공청장도 중국 편에 섰죠.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1세기에 맞는 최첨단 공항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중국의 조건이 좋은 것 맞지만 30년 후 운영권 이양 조항이 걱정됩니다. 우리 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제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30년 뒤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많은 관료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지지 의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도 좋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미국은 상업성에만 치중한다. 한국은 글쎄요. 감정적 접근만 있지 실질적 이익이 없잖아요. 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 바이오 관료가 용기를 냈어요. 잠깐만요.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 관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잖아요. 20년 전 우리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경제부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바유,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21세기엔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그건 옛날 이야기라며 동조했죠. 하지만 바유 관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중국은 30년 후 우리 하늘을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평등한 파트너가 되려고 해요. 그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바유의 말이 맞습니다. 중국의 조건에는 분명 함정이 있어요. 우리 정보부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했거든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말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누군가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결국 인도네시아 부총리가 투표를 제안했어요. 더 이상 논의해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죠. 투표 결과는 정말 박빙이었어요. 15명 중 중국 7표, 한국 6표, 기권 2표였죠. 중국이 한 표 차로 앞선 거예요. 그 결과를 듣고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모든 관료들이 벌떡 일어섰죠.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토론을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쓰나미 때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가 어디였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됐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죠. 인도네시아는 우정의 동반자 한국과 함께 미래의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이오 관료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관료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어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진심이 통한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우정이 결국 승리한 거였어요. 인도네시아의 결정 발표 후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공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카르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통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참석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20년 전 재난 현장에서 맺어진 우정이 이제 하늘길로 이어집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우정의 동반자 인도네시아와 함께 만들어갈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계약 내용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인천공항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어요. 공항 설계부터 운영 시스템, 서비스 교육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이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진심의 우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을 뿐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시에 펜을 들었는데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면서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됐죠. 서명 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 측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2004년 쓰나미 당시 한국 구조대가 구한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보낸 감사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어요. 이 편지들에는 20년 전 우리를 도와준 한국 친구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계약 체결 후 바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청년 기술자 30명이 인천공항으로 연수를 오기로 했죠. 6개월 동안 인천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연수팀을 이끌 인도네시아 청년 엔지니어 수실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파견팀을 구성했어요. 인천공항 베테랑 직원들로 이루어진 10명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기로 했죠. 팀장인 이재훈 과장이 출발 전 말했어요. 기술 전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인도네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죠.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보도했어요. 공사 현장에서도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연일 뉴스에 나왔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통했어요. 프로젝트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인도네시아 청년 기술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수실로가 무대에 서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신공항 활주로 끝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었죠. 그들 뒤로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때 수실로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20년 전 재난 현장에서 손잡았던 우정, 이제는 하늘길로 다시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돈과 기술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진심과 우정이 승리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새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정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진심의 우방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